포스 세이버는 야빈 전투로부터 대략 28,000년 전에 사용된 최초의 광선검입니다. 포스 세이버는 본래 라카타인들이 사용하던 무기였지만 제다이가 라카타와 전쟁을 할 때 이것을 노획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포스 세이버는 어둠의 힘에 의해 작동되는 무기였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 포스 세이버를 계속 사용할지의 여부를 두고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무리의 제다이들이 어두운 면에 잠식되어 포스 전쟁이 터진 후 원래부터 사용하던 철제검인 포스 발원검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웨펀 마스터라고 불리는 제다이에 의해 개발된 퍼스트 블레이드는 제다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최초의 광선검입니다. 오직 한 자루뿐인 이 검은 제다이 마스터 라지바리에 의해 포스 전쟁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또 포스 세이버와는 달리 어두운 면에 노출될 염려가 없었습니다. 퍼스트 블레이드는 수천 년 동안 타이손 행성에 보관되어 있다가 냉전 시기에 제다이 기사단에 의해 회수되었습니다. 프로토 세이버는 대략 55,000년 전에 처음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검으로 우리가 아는 광선검의 직계 조상입니다. 이러한 초기형 광선검은 벨트에 장착된 전원 공급 장치에서 매우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했고 과열되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발되었을 때는 그저 의식용 물건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실전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제다이 기사단은 야빈 전투 5000년 전까지 프로토 세이버를 사용했습니다. 은하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 광선검은 정확한 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략 야빈 전투 7000년 전부터 5000년 사이 즈음에 시스들이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시스들은 소형 동력원을 개발해 광선검의 손잡이에 내장하고 내부에서 에너지를 순환시켜 전원 공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야빈 전투 5000년 전 제다이와 시스가 처음으로 맞붙은 전쟁인 하이퍼스페이스 대전쟁 이후 제다이도 표준 광선검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에서 30cm 정도 되는 길이의 이 디자인은 이후 개발되는 모든 광선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시스 광선검은 일단 시스들이 사용하는 광선검을 뜻하지만 세부적인 설정은 캐논과 레전드 이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캐논에서는 출혈 의식을 통해 붉은 빛을 띠게 된 카이버 수정을 내장한 광선검을 뜻합니다. 다만 인퀴지터는 시스가 아니기 때문에 붉은 광선검이어도 시스 광선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레전드 이후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시스가 처음으로 만든 표준 광선검이나 단순히 시스가 들고 있는 모든 광선검을 총칭합니다. 레전드 이후에서는 출혈에 대한 설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표준 광선검과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표준 광선검이 개발된 후에도 일부 제다이들은 외장 배터리에 선이 달린 형태의 광선을 사용했는데 이를 레트로 세이버라고 불렀습니다. 전력 과충전을 통해 강한 검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양날 광선검은 자브락 종족이 사용하던 자보카라는 무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시스 광선검의 바리에이션입니다. 시스 군주 엑사르쿠는 고대 시스 홀로크론에서 발견한 설계도를 기반으로 자신의 광선검을 양날로 개조한 이후부터 은하계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공격 속도와 기존의 검술과는 다른 스타일 때문에 양날 광선검을 처음으로 마주친 상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방어각이 많이 안 나오고 공격 패턴도 단조롭다는 약점이 알려지면서 널리 쓰이지는 못했습니다. 다스몰, 엑사르쿤, 바스틸라샨, 세틸샨, 사바지 오프레스 등이 양날 광선검을 사용했습니다. 양날 광선검은 손잡이가 보통의 광선검보다 2배로 길기 때문에 휴대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경첩을 달아 휴대성을 증대시킨 경첩 양날 광선검이 개발되었습니다. 광선검이 접힌 상태에서 쌍날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공아홉기의 제다이 기사 올라 자레니 콩크렐, 일부 제다이 사원 수호자가 경첩 양날 광선검을 사용했습니다. 인퀴지터 광선검이라고도 불리는 양날 회전 광선검은 제다이 사냥꾼 인퀴지터리오스들이 사용한 광선검입니다. 인퀴지터들은 제다이들보다 능력치가 떨어졌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광선검에 온갖 기능을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일반적인 광선검처럼 사용할 수도 양날 광선검처럼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무엇보다 칼날을 회전시켜서 변칙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리펄서를 달고 있어서 작용 반작용 법칙도 무시하고 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광선 단검이라고도 불리는 쇼토 광선검은 보통의 광선검보다 검날이 짧은 광선검입니다. 주로 신장이 작은 사람이나 자르카이 검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칼날의 길이는 와키자시 정도부터 단검 정도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요다, 야들, 이븐 피엘, 아소카 타노, 낯선자, 10번째 형제 등이 쇼토 광선검을 사용했습니다. 광선검 톤파라고도 불리는 가드 쇼토는 손잡이에 추가로 수직 손잡이가 달려있는 광선검입니다. 상대의 광선검을 방어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손잡이를 프릭 재질로 만들 경우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타락한 제다이 파다완, 마리스 브루드, 블랙선의 경호원 신야 등이 가드 쇼토를 사용했습니다. 듀얼 페이지 광선검은 2개의 광선검 수정을 넣어 칼날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광선검입니다. 최대 3m까지 검날의 길이가 늘어나며 또 일부는 폭을 늘릴 수도 있었습니다. 듀얼 페이지 광선검은 제다이 내전 시기부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평화기 때에는 한동안 안 쓰이다가 클론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다시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두쿠 백작, 엑사르쿤, 케이란 할시온, 코란혼, 다스베이더 등이 듀얼 페이지 광선검을 사용했습니다.
긴 손잡이 광선검은 보통의 광선검보다 손잡이가 긴 광선검입니다. 시스 군주 크라티스, 다스닐, 제다이 마스터 자오, 야라엘 루프가 긴 손잡이 광선검을 사용했습니다. 광선검 렌스라고도 불리는 광선검 장창은 손잡이 부분이 보통의 광선검보다 길고 검날은 짧은 광선검입니다. 검보다는 창이나 할버드에 가까웠고 종종 양날 형태도 있었습니다. 클론 전쟁에서 시스 광선검 장창이 등장할 뻔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자쿨 기사단, 센야 티랄, 제다이 사원 수호자, 제다이 마스터 카즈단 파라투스, 황제의 그림자 근위대, 제국의회 근위대, 다스 닐이 광선검 장창을 사용했습니다. 광선검 지팡이는 평소엔 막대기와 연결해 지팡이처럼 사용하다가 전투 시에만 분리해서 사용하는 광선검입니다. 주로 광선검을 지팡이처럼 보이게 해 은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긴 손잡이 광선검 중에서도 지팡이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 광선검 지팡이로도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제다이 마스터 테라 시누베와 909기의 시스 견습생 하젠이 광선검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결투용 광선검이라고도 불리는 곡선형 손잡이 광선검은 이름 그대로 손잡이가 굽어져 있는 광선검입니다. 주로 유연한 움직임이 필요한 마카시 수련자들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두크 백작, 아사지 벤트리스, 아소카 타노가 곡선형 손잡이 광선검을 사용했습니다. 분리형 광선검은 두 개의 광선검을 연결하거나 다시 분리할 수 있는 광선검입니다. 칼 캐스티스, 909기의 기사 키브 트레니스, 아사지 벤트리스, 세 번째 자매 리바가 분리형 광선검을 사용합니다. 낯선 자는 쇼토 광선검으로 분리되는 분리형 광선검을 사용했습니다. 레전드 세계관에서는 상호 잠금형 광선검, 연동형 광선검, 잠금형 광선검, 형태 변환 광선검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다크세이버는 야빈 전투로부터 1050년 전 최초의 만달로리안 출신 제다이인 타르 비즐라가 만든 광선검입니다. 일반적인 광선검과는 다르게 검날이 검은색이고 검을 휘두를 때 독특한 소리가 났습니다. 타르 비즐라의 사후 다크세이버는 제다이 사원에 보관되었지만 만달로리안들이 약탈한 후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만달로리안의 지도자 자격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경우엔 무겁게 느껴지는데 다크세이버를 얻는 여정을 통해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전 주인과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프리비즐라, 몰, 사벤렌, 가엘섹슨, 보카탄 크리즈, 기디온, 딘자린을 거쳐 다시 보카탄의 손에 들어오게 되지만 만달로어 수복전에서 기디온에 의해 파괴됩니다. 크로스가드 광선검은 양쪽에 작은 날이 추가로 생성되는 광선검입니다. 종종 플라즈마가 아닌 물리적인 크로스가드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로 909기의 제다이들이 많이 사용했고 그 중에서도 마카시 수련자들에 의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시스 군주 다스 아트리우스, 909기의 제다이 마스터 크레이튼 선, 스텔란 지오스, 버리아가 아가버리 등이 크로스가드 광선검을 사용했습니다. 포크형 광선검은 크로스가드 광선검에서 파생된 것으로 가드가 하나만 달려있었습니다. 제다이 장군 로블리오 다르테는 가드가 45도 각도로 되어 있는 포크형 광선검을 사용했었습니다. 환풍형 광선검은 크로스가드 광선검에서 파생된 것으로 강한 출력을 버티기 위해 만들어진 배출구를 가드처럼 활용했습니다. 909기의 제다이 마스터 다즈 라노스, 클론 전쟁기의 일부 밤의 자매단이 환풍형 광선검을 사용했습니다. 환풍형 양날 광선검은 크로스가드와 양날이 합쳐진 광선검으로 총 4개의 칼날이 있었습니다. 긴 2개의 칼날은 정상적이지만 작은 칼날은 불안정했습니다. 브로드 세이버는 일반적인 광선검보다 칼날이 넓고 평평한 광선검입니다. 제다이들은 브로드 세이버가 우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시초 검식에 적합했기 때문에 종종 시초 수련자들이 사용했습니다. 훈련용 광선검은 위력이 낮게 설정된 광선검으로 주로 영링들이 사용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절단하지 못했고 아무리 심하게 다쳐도 타박상이나 작은 화상에 그쳤습니다. 광선 채찍은 플라즈마를 감싸고 있는 자기장을 더 길고 유동적으로 만든 광선검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과 속도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지만 굉장히 위험한 무기라서 사용자에게는 고도의 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또 위력을 낮춰서 물건을 짚거나 사람을 포박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미르의 마녀들, 어둠의 형제단의 시스 군주 기타니, 909기의 제다이 마스터 버네스트라로, 시스 레이디 루미아가 광선 채찍을 사용했습니다. 스타워즈 비전스에 등장한 암은 6개의 광선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광선검 블라스터 혼합은 은하 제국기의 복행 제다이인 에즈라 브리저가 사용한 광선검으로 당시 훈련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부족한 실력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또 은하 제국기의 광선검 자체가 불법화되었기 때문에 광선검을 블라스터처럼 보이게 숨기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다이는 블라스터를 사용하면 안 되지만 어차피 제다이 기사단은 망했고 규율보다는 제국으로부터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사용했습니다.
광성검 소총은 광성검을 탄창처럼 총에 삽입하고 광성검 하나당 5발의 비임을 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5발을 쏜 이후에는 녹아내린 광성검이 탄피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은하제국기의 조카스턴 누가 제다이 기록 보관소에 침투할 때 사용했습니다. 엘프로나에 있는 고대 제다이 전초기지에 광성검 소총이 보관돼 있었던 것을 보아 오래전에도 시험삼아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킬러는 야빈 전투로부터 1000년 전 해적전쟁 때 제다이 수정세공사 바르윌이 광성검을 이용해 만든 무기로 100km 밖의 적도 사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를 사용한 오우부는 고등평유회로부터 배교자로 규정되어 제명되었습니다. 이후 은하제국기의 아프라박스에 의해 도난당하고 암시장에 팔렸습니다. 낫날 광성검은 일반적인 광성검과는 다르게 10m처럼 날이 휘어있는 광성검입니다. 시스 군주 다스 녹티스가 낫날 광성검을 사용했습니다. 광성검 건틀렛은 팔에 부착되는 광성검으로 하나에서 2개의 검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로쿤이 광성검 건틀렛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본래 시스의 복수가 제작될 때 디자인되었지만 영화에는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라이트 포일은 시스의 하위 조직인 매크로사 수도회에서 개발한 무기로 보통의 광성검보다 더 우아하고 작고 가벼웠습니다. 시스가 사라진 후 티파니 구역의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스스로를 퇴물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라이트 포일을 광선 갈퀴라고도 불렀습니다. 광선 대검은 보통의 광성검보다 날 길이가 훨씬 긴 광성검으로 날 길이만 2m에 다다랐습니다. 주로 키가 큰 종족이 사용했습니다. 레전드 이후에서는 라이트 클럽이라고도 불리는데 라이트 클럽은 3m의 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플리커 페이지 광성검은 임의의 간격으로 저절로 광성검이 껐다 켜지도록 개조된 광성검입니다. 전투 중 순간적으로 광성검을 껐다 키며 상대를 기만하는 트라카타 검술에 특화된 검입니다. 제다이는 이를 명예롭지 못하다고 여겼고 시스는 겁쟁이들이나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겨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플리커 페이지 광성검을 개조하는데 5000 크레딧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용암수정 광성검은 무스타파와 그 위성에서만 발견되는 수정을 이용해 만든 광성검으로 칼날이 마치 용암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불꽃이 튀는 용암 칼날은 밀도가 매우 높았고 보통의 광성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플라즈마가 이미 용암보다 뜨거운데 용암은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아닌가? 보통의 광성검은 물속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수중 광성검은 물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조된 광성검입니다. 분기순환 점화 펄스라는 기술을 통해 물속에서도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킷 피스토, 아나킨 스카이워커, 아소카 타노의 광성검이 수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습니다. 일렉트럼 광성검은 제다이 기사단 내에서 힘과 기술을 입증한 대가들에게만 수여되는 광성검으로 제다이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이었습니다. 일렉트럼은 아누아트 구역에서 채굴되는 파란색, 보라색 광물로 금의 광택을 내는 마감재로 쓰입니다. 고공화옥기의 제다이 마스터 로덴 그레이트 스톰, 에이바 크리스, 메이스 윈두, 다스 시디어스가 일렉트럼 광성검을 사용했습니다. 타겟 프로토블레이드는 타겟 코퍼레이션에서 제작한 플라즈마 무기입니다. 제다이의 광성검을 따라 만들려고 했지만 아직 프로토타입이라 외장 배터리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프로토스의 사이오닉 검과 비슷한 건틀렛 형태이며 에너지 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코르토시스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타겟 코퍼레이션의 대표인 도미나 타겟가 타겟 프로토블레이드를 사용합니다. 광성검 슈트는 일렉 이스마렌이 사용하는 광성검입니다. 일렉은 어머니에 의해 사이버네틱 시술을 받으며 키가 3m만큼 자라고 드로이드에게도 마인드 트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이렌의 신체에 8개의 광성검이 이식되었습니다. 광성검은 양쪽 팔에 각각 3개씩 양쪽 무릎에 하나씩 있었고 광성검의 칼날이 일렉에게 닿으면 즉시 꺼지는 안전장치도 있었습니다. 일렉은 적에게 돌진하고 짐승처럼 팔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우베세 종족의 전쟁 드래곤 기수들은 손잡이 가운데가 칼날로 연결되어 있는 양날 광성검을 사용했습니다. 손잡이가 취약하다는 기존의 양날 광성검의 약점이 보완되었지만 사용자의 손이 다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인 스타워즈 비전스는 공식 작품이지만 정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의별 종류의 광성검들이 등장합니다. 검날이 카타나처럼 생긴 광성검은 기본이고 검날이 휘어진 양날 광성검, 광선 부채, 광선 이쑤시개 같은 것들도 있지만 자세한 설정이 없는 것들은 제외했습니다. 결투 에피소드에서 등장한 로니는 광성검이 고장나는 바람에 검날이 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차폐막이 있는 검집에 광성검을 보관합니다. 본래 로니는 시스에 가담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이후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무사가 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은하계에 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로니는 시스들과 싸우고 카이버 수정을 수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투 에피소드에서 등장한 쿠로는 광성검 파라솔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광성검에 추가 파츠를 부착하는 형태로 칼날을 회전시켜서 공격하거나 방패로도 쓰고 활강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스타워즈 역사상 가장 골 때리는 광성검 바리에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66호 명령이 발동된 직후 제다이 파다완 제이는 도망치다가 광성검이 망가지게 되는데 이후 밴드에 합류하게 되면서 자신의 광성검을 마이크로 개조합니다. 마이크 광성검은 힘과 폭력이 아닌 노래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이의 강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타오 행성에 방문한 어떤 제다이 기사는 야사부로 가문에게 광성검을 건네주게 되는데 이후 그 광성검은 야사부로 가문의 갑오가 되어 대대로 전해져 내렸습니다. 갑오 광성검은 카타나 형태의 초록빛 칼날에 글씨가 쓰여져 있었고 또 부모와 자녀의 유대를 상징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하제국기에 야사부로 가문에 입양된 롭이 광성검을 물려받고 제국과의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 외에도 자잘한 바리에이션들이 많이 있는데 다 다루기에는 애매해서 좀 형태가 눈에 띄게 다른 것들만 다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포스가 함께하길.